TMI 아재. 안녕하세요. TMI 아재입니다. 오랜만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1년도 연말 연시가 돼서 바빠서는 거짓말입니다. 그냥 좀 게을러져서 그랬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개인적으로도 좀 바쁜 일들이 있었고요. 그거보다 못할 정도로 바쁘진 않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피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쉬고 싶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빼먹게 됐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으면은 그런 짓을 못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적어서 이런 짓을 하고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소중한 그 적은 구독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벌써부터 나태해지고 있는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냥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블록 배치하는 것까지 했죠? 배치하는 거 했으니까 이제 블록 깨는 거, 벽돌 깨는 거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코딩 해석으로 저와 함께 가실까요? 자, 고고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블록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딱 느꼈을 거예요. 리스트인데 왜 그냥 포문을 사용했지?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보충 수업까지 아주 열심히 잘 들으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 자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 포 이치문이 생기기 전부터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굉장히 질 나쁜 코딩을 했는데 있는 거는 간편하게 써야죠. 그게 왜 좋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크게 이렇게 하나 그걸 쓰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크게 차이를 못 느껴요. 굉장히 0.0000 몇 초의 차이기 때문에 거의 못 느껴요. 근데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거를 왜냐? 이거는 폼은 한번 돌 때마다 계속 이거를 호출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 어레이 리스트에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이즈 이거 호출해가지고 그거 측정하는 데만 어마무시한 뭐 눈 깜짝할 사이 되겠지만 그게 쌓이면은 수만 번을 돌잖아요. 수만 번 도는데 이 수만 번에 0.001초라도 더 딜레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딜레이가 발생하겠죠. 많이 돌면 돌수록. 더군다나 얘는 이 캔버스 드로우 자체는 1초에 한 기본적으로 일단 3번 정도는 돌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백만 번, 수천 번을 도는 상태에서 얘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딜레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안 좋은 코딩이에요. 그래서 요거 자체도 이쪽으로 초기화 해가지고 뭐 정석적으로 한다. 그럼 여기다 변수명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해줘야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래야지 요거는 이제 처음에 한 번만 사이즈를 불러와서 초기화 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했으니까 다시 요거를 호출을 안 해요. 그래서 요게 맞는 거고요. 일단 우리는 또 리스트를 하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그 포 이치문이 훨씬 빠릅니다. 체크해 봤을 때 수만 개 넣고선 한번 직접 체크해 보세요. 여기서는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일단 그리고 거기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보충학습의 재영문편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포 이치문으로 여기는 할게요. 포 이치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포 이치문이 뭐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리스트 같은 경우, 이런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불러와 줍니다.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도 더 간단하죠? 3줄, 4줄이었던 게 이렇게 불러서 어차피 여기서만 쓰고 사라지는 메모리지만 이런 변수들, 지역 변수에서 이 포문이 끝나면은 이런 건 다 초기화되는 변수들이지만 쓸데없이 이렇게 있어야 할 변수들을 일단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측면 돌아갈 때 굉장히 미미한, 요즘에 기기들에선 굉장히 미미한 메모리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인지 몰라도 훨씬 요거보다 이렇게 돌렸을 경우 속도가 빠릅니다. 저는 직접 체크해보진 않았는데 찾아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우지 않고 일단 이렇게 예시로 놔둘게요. 똑같은 거다. 포이 지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던가 아니면 보충수업의 제어문 편, 포문이 2편이었나요? 1편이었나요? 2편이었을 것 같은데요. 제어문 2 보충수업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쓰니까 이제 블럭 깨는 걸 해야겠죠. 블럭 깨는 건 어떻게, 블럭 깨는 건 하려면 블럭에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야겠죠. 자, 블럭 만들었고 운동 처리. 그러면 이제 우리 블럭에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체크하는 로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럭 체크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 건데요. 주석을 달아주죠. 확인하는 이제 만드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블록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다 해야겠죠? 그럼 방금 배운 for each 문을 활용해서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을 불러와가지고 하나하나 요거를 이제 호출하면 이 블록에 공이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직접 확인을 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블록의 높이값, x값, y값 다 알죠? 위치.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 우리는 이 블록 요것과 볼 x if 해서 볼의 좌표를 가지고 x, y 값을 비교해가지고 이제 이게 위치가 맞는지 아닌지, x에서 여기 이렇게 되려면 왼쪽이니까 볼에 이렇게 되면은 되겠죠. 여기 있을 때 일단 부딪히겠죠. x 좌표로 할 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줘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조금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우리 그거 말고 우리는 이제 또 스터디 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 객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 객체를 또 한번 활용하고 그런 방법도 배워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주는 거 직접 체크해 주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해주는 것보다 좀 더 간편하고 나중에 수정이나 이런 거에서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볼 여기 자체에서 블럭 볼이래요. 블럭 자체 여기서 확인은 충돌, 지금 이 블럭에 체크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을 여기다가 한번 처리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거기다 할 거 여기다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함수를 여기다 만들어 줄게요. 충돌했으니까 클래시. 그러면 여기에는 블럭의 값이 있으니까
볼의 값이 없으니까 여기 볼의 좌표와 크기 등을 알아야지 지름, 반지름 이렇게 인트 값이니까 이걸 해줘야 되는데 정의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인자 값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인트 리턴 값이에요. 왜 리턴 값을 던져주냐 우린 블록은 네모나잖아요. 블록이 네모난데 거기에 왼쪽에 부딪혔는지 공이 와서 왼쪽에 부딪혔는지 아래에 부딪혔는지 위에 부딪혔는지 오른쪽에 부딪혔는지 어디에 부딪혔는지를 충돌 체크해서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왜 필요할까요? 감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왜 필요할까요? 공이 부딪혔으면 블록에 부딪혔을 때도 공이 튕겨나가야 되잖아요. 부딪히고선 뚫고 나가면 안 되겠죠? 공의 벽돌에 부딪혔으면 공이 반발해서 튕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이 왼쪽에 부딪혔으면 공의 값을 바꿔주기 위해서 공의 방향을 자 왼쪽에 부딪혔으면 공의 X값을 바꿔줘야겠죠? 왼쪽으로 가게 왼쪽에 부딪혔으니까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부딪히고 그랬으니까 블록의 왼쪽에 부딪혔겠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왼쪽으로 공이 왼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줘야겠죠. 우측에 부딪히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고 있었으니까 부딪혔을 때 다시 오른쪽으로 가게 해주고 아래에서 부딪혔으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다가 아래에 부딪혔으니까 내려가게 해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충돌값을 줄 겁니다. 인트 값으로 줄 건데요. 그건 정하면 되죠. 이렇게 해주고 자 일단 0 값을 줄 때는 안 부딪혔을 때 1일 때는 왼쪽 2일 때는 오른쪽 블록에 3일 때는 위 4일 때는 아래 블록의 아래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해주죠. 그럼 먼저 리턴 값 0 기본으로 줍니다. 이럴 때는 안 부딪혔겠죠? 그럼 일단 왼쪽에 부딪혔을 때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럼 블록의 X좌표에 블록의 우리 이 좌표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제가 이런 건 이제 그리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그리려고 했는데 그럼 이해가 너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그려서 보면서 자, 요 좌표는 일단 기본 XY라고 할게요. 블록의 XY입니다. 그리고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되겠죠? 블록 X의 이 X쪽은 블록 X의 블록의 Y드 다음 값하고 Y 그리고 요 좌표는 X하고 Y의 H 이 블록의 H 높이 값을 더한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X의 Y들을 더한 값에다가 더한 값이고 Y는 Y의 높이 값 요거를 더한 값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좌표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부딪혔을 때 공이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제일 위쪽 그리고 왼쪽에 부딪혔을 때 최대가 여기겠죠. 공이 그 공 좌표는 여기부터 여기니까 여기 요만큼 부터 공의 속도만큼 한 프레임당 속도가 공의 반지름 정도 되니까 요 반지름 정도 요만큼까지만 공이 여기 와 있을 때 이렇게 까지도 부딪힌 걸로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요 높이와 요거를
구하면 됩니다. x축 그리고 y축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x에서 공이 지름만큼 떨어져 있죠. 여기니까 공이 이렇게 붙으셨으니까 공의 지름. 그럼 요 x에서 빼기 작아지니까 이 왼쪽이 0이니까 지름만큼 볼의 d만큼. 그럼 요 x 요 좌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공의 x의 빼기 볼의 반지름만큼. 여기 해줘도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는. 그럼 y는 어떻게 해주냐? x는 이렇게 주고 y는 이 y에서 볼의 반지름만큼이잖아요. 반지름만큼. y 빼기 b의 반지름만큼.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yh 값의 반지름만큼 빼주면 되겠죠. 여기는 빼기 b의 r만큼.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오른쪽에 붙으셨을 때 좌표 여기부터 반까지니까 요만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위에는 여기부터 또 요만큼 해주면 되겠죠. 요만큼. 그리고 여기 아래는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부터 요만큼 여기 요 영역 게 포함되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 이제 직접 빠르게 진행할게요. 저 일일이 다 그리면서 하면은 이때까지 계속 했으니까 일단 x값에서 볼의 반지름 반지름을 뺀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볼의 x가 0 볼의 x가 그리고 불러 지금 여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해주겠죠. x에서 볼의 반지름 여기 지름을 해줘야 되는데 반지름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름이죠. 요 값은 이렇게.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 요 구간은 됐습니다. x 값이. 그리고 and 이제 y 값을 해줘야 되는데 y 값에서 요 좌표가 y 값은 y에서 볼의 반지름만큼 빼준 값이 되겠죠. 요거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때 볼의 y가 그리고 다가 h 값에 해서 볼의 또 반지름만큼 빼줘야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y 값에서 작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왼쪽에 부딪힌 거가 같겠죠? 그럼 이럴 때는 리턴 1을 해줘요. 그러면 바로 빠져나가서
이걸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걸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좌측 확인했으니까 이제 우측 확인해야겠죠. 우측일 때는 2번 오른쪽 부딪혔으니 2번을 보내줍니다. 결과품 x에 요 값이니까 x 플러스 w y 되잖아요. 볼에다가 더하기 블럭 화이트. 자, 이것보다 작아야겠죠. 작거나 볼 x가 여기니까 여기서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요 안으로 요거보다 요 지금 현재 값이 x 값이 여기인데 여기보다 크면 안 부딪힌 거죠. 우측에는 이 블럭에 요 블럭보다 공의 속도까지 감안해 가지고 프레임상 그거 할 때 반지름 만큼 정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 크기 볼의 반지름.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건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속도 값이 변하게 할 때는 여기 속도 값이 들어와야겠죠. 이게 R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볼의 이 공의 반지름 값과 속도 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나중에 할 때는 이제 반지름 값이 아니라 속도 값만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속도가 이 공 하나 크기보다 만약 크다. 그럴 경우에는 이 보정값, 전의 값도 갖고 와야 돼요. 전의 위치, 공의 전의 위치. 그래서 공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거를 통과해 간 것 같이 되잖아요. 그럼 충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체크해서 이 값과 이 값, 이 위치를 체크해 가지고 전의 위치랑 했을 때 이 위치랑 쭉 해가지고 이게 교차하느냐. 교차하면 부딪힌 거잖아요. 그럼 교차점을 찾아서 거기가 충돌 위치로 확인해서 이 공을 위치를 변경해주는 그런 이제 좀 복잡한 처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해줘야 돼요.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좀 더 많은 수학 공식들이 필요해요. 이제 여러 가지 뭐 피타고라스 정의도 나오고 이제 삼각함수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가속도와 이런 것들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리 아프잖아. 우리 코딩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우리 눈속임으로 우리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그럼 이렇게 하면 왼쪽 충돌했고요. 이제 우측 충돌 확인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고 여기도 x다 잡고 이때 더하기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볼 x를 했네요. 블럭이죠. 야, 여기서 여기니까 여기서 여기 반지름만큼 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에러가 날 뻔했어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이따가 하이드 자 여기서 R만큼을 빼준 값 그러면 되겠죠? 그럼 이제 높이는 여기는 이쪽도 상관이 없겠죠. 자, 여기서 여기 x 여기보다 작고 여기보다 큰 볼 x는 요 사이 x 값이 요 사이에 들어오면 이쪽에 부딪힌 거다. 그럼 y 값은 똑같죠. 요거나 이쪽이나 요 사이에 들어오면 되니까 요 사이. 요거는 똑같이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우측에 부딪힌 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럼 이제 위에 부딪혔을 때
3번을 돌려줘야겠, 3번을 넘겨줘야겠죠? 자, 우리 위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가봅시다. 여기가 블록 Y, 위쪽에는 이걸 좀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이제 위쪽에 부딪혔을 때 처리합니다. 자, 좀 더 크게 해서 여기의 좌표는 x, y라고 할 때 여기는 x 플러스 y대 y고 여기는 x, y 플러스 h 그리고 여기는 x, y대 y, h. 이건 블록을 생략한 겁니다. 일단 요 좌표, 요 모서리들의 좌표. 네, 자, 위쪽에 부딪혔을 때 공이 좌표는 여기잖아요. 여기는 x 좌표는 여기 x에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x의 빼기 b의 반지름만큼 되겠죠. 만큼 공의 반지름만큼 x 좌표는, 그리고 여기는 뭐 x네요. 요거 구해주고,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이제 y 값이죠. y 값. 여기에 y 값 y에서 지름 y 빼기 b, 그리고 x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니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군요. 여기가 x 플러스 y드 여기 빼기 공의 반지름 크기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y 값은 여기, 그리고 이 정도까지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높이까지 왔을 때니까 여기의 높이는 y-b고 여기는 y 마이너스 볼의 반지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요 사이 y는 이해하시죠? 밑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여기 폴 y에서 R이 아니라 D만큼 뺀 데서 폴 y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요 위치보다 크거나 같고, 블록 y가 맞아야겠죠? 알만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되죠? 그럼 이제 x 값을 여기다가 볼의 반지름 그죠? 이렇게 주고, 그리고 또 볼 x 블록
값에 더해준 값에서 빼기 볼의 반지름. 자, 이렇게 해주면 맞나요? 네. 이렇게 해주면 좌측 위에 이렇게 충돌했을 때 여기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여기에 공이 부딪히면 충돌한 것 같이 위에 충돌했다고 보여야겠죠. 여기 있을 때 마지막으로 아래 부딪혔을 때 자, 그럼 4번을 보내주기로 했죠. 아래는 그럼 여기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 딱 부딪히니까 여기 했을 때 높이는 h랑 똑같죠. 블록 y에 블록 h 요 값이 같을 때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요. 안 그릴게요. 그리고 그 값보다 블록 y가 작아야겠죠. 여기부터 크면은 안 부딪힌 상태니까 여기부터 작을 때 공의 속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겹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겹쳤을 때는 요 값보다 작겠죠. 블록 y 값이. 그리고 자, 여기서 블록 R 반지름 만큼 빼준 값. 그리고 밑에 여기 x는 여기 똑같죠. 여기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하고 영역이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영역에 들어왔을 때 부딪힌 걸로 처리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확인을 해야겠죠. 어떻게 호출을 하냐. 자, 우리는 여기서 블럭을 불러왔기 때문에 자, 이 블럭에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우리는 scratch를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 인자값을 줬죠. 볼의 x값, 그리고 m 볼의 y값, 그리고 볼의 지름, 그리고 볼의 반지름. 자, 이렇게 해주면 요거를 리턴 값으로 여기로 들어오겠죠. 왼쪽에 부딪혔으면 1번, 오른쪽에 부딪혔으면 2번, 위에 부딪혔으면 3번, 아래 부딪혔으면 4번, 그리고 안 부딪혔으면 0번 이렇게 오겠죠. 그럼 우리는 그 값을 받아줘야겠죠. int 뭐라고 할게요. 그냥 블록 체크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변수에 여기서 온 값을 리턴 값을 담습니다. 담았으면 어떻게 돼? 우리 확인을 해야겠죠? 자, 어떻게 할까요? 그 왔을 때마다 왼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줘요? 공을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게 해줘야겠죠? 왼쪽으로 다시 왼쪽에 부딪혔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이 진행하다가 부딪혔으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공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볼에 x값만 바꿔주면 되겠죠? x값이 지금 양수값을 가지고 있다가 부딪히는 순간 음수값이 왜? 우리는 여기서 빼주면 되니까 계속 더해주고 있잖아요. 볼의 움직임 처리해줄 때 스피드, 이 스피드 y값을 왼쪽에 부딪혔다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고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값을 가지고 양수값을 가지고 증가를 하는 거겠죠. 뭐 만약에 볼의 속도가 5다 그러면 계속 5씩 이거 한 번씩 계속 한 프레임마다 이거를 계속 호출하잖아요. 그럼 한 프레임마다 5씩 x 값이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5씩.
근데 그게 부딪혔다. 그러면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줘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를 계속 더해요. 그럼 어떻게? x값이 한 프레임마다 5씩 바뀌겠죠.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겠죠. 부딪혔으니까 튕겨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우리는 스위치 문으로 하는 거를 배웠죠. 자, 케이스. 만약에 먼저 0일 때 이 값이 0일 때는 안 부딪혔잖아요. 그럼 우리 continue 알려드렸죠? continue 하면 뭐다? 이런 포문 같은 데서 그 제어문, 보충 수업 제어문 확인하세요. 거기에서 설명드렸습니다. continue 그리고 break 이런 것들에 대해서 return. 컨티뉴 하면은 이 포문, 지금 현재 돌고 있던 이 포문을 끝냅니다. 포문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돌고 있던 포문을 여기서 여기까지 현재까지 컨티뉴 앞까지만 실행하고 빠져나가고 다시 조건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이거를 다시 다음 블럭을 불러오겠죠. 그럼 다음 블럭을 불러와서 다시 실행합니다. 그래서 또 0이 나오면 다시 여기까지만. 근데 0이 안 나오면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안 부딪히지 않았다. 충돌을 했다. 그러면 0이 아닌 다른 값이 오겠죠? 자, 케이스. 자, 1번. 왼쪽에 부딪혔을 때. 브레이크. 해줍니다. 왼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뭘 해줘? 볼 스피드를 스피드 x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겠죠. 플러스 값이었으면 마이너스가 돼서. 근데 자 보세요. 우측에서 왔을 때도 똑같이 우측에서 왔을 때도 플러스 값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이쪽으로 오잖아요. 왼쪽으로 공이 왼쪽으로 오다가 부딪혔을 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양수값이 돼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브레이크 없이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우리 스위치문, 제어문 거기서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다 브레이크 똑같이 자 이렇게 해주면 보여줄게. 똑같이 1이 나오면 여기 있는 실행할 게 있으면 실행하고 그 다음에 내려간다. 근데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만하지만 스위치문을 빠져나가지만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그 다음 줄 케이스 2든 3이든 계속 실행한다. 그거 설명드렸죠? 자, 그런 거는 이제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거 다 계속 했던 초보적인 여기는 y가 되겠죠. 이거는 상단하고 하단이니까 위하고 아래니까 y값이 변하겠죠. 이렇게 부딪히니까 y값이 변하겠죠. 똑같이 y값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위에서 왔으면 양수값을 가지고 있다가 마이너스 1이 곱해서 음수값이 되니까 다시 줄어들면서 위로 올라가겠고, 아래에서 왔으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계속 y값이 줄어드니까 올라오다가 부딪혀서 마이너스 1이 곱하니까 양수값이 돼서 계속 또 y값을 더해주니까 내려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뭐 여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브레이크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부딪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블럭에 부딪혀서 블럭을 제거해 줘야겠죠. 콩이 블럭에 부딪혀서 블럭을 깨줘야겠죠. 블럭을 제거해 줍니다. 어떻게 해줄까요? 자, 어레이 리스트에는 remove라는 게 있습니다. remove 하면 저기 보이시죠? 오브젝트 있고 인덱스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인티저로 하면은 우리가 i로 했을 경우 뭐 폼은 기본적으로 인티저 i 해가지고 했을 때는 이 i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몇 번째 거를 제거해라.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럼 인티저 해가지고 넣어주셔도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오브젝트로도
리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꺼낸 이 블록 똑같잖아요. 지금 그 블록을 지워라. 그럼 현재 블록을 블록. 그럼 여기서 지워집니다. 자, 공이 부딪혔어요. 블록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것도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크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이미 부딪혔으면 공이 두 개 막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뚫고 지나가면서 얘도 부시고 이 다음 여기 있던 것도 부시고 여기 있던 것도 부시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 튕겨 나가잖아요. 그럼 얘 부딪혔으면 이 옆에 이 다음 체크할 것들은 체크해보나마나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브레이크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브레이크, 포문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포문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컨티뉴 해주면 그냥 무시하고 다시 이 컨티뉴 이후를 무시하고 포문의 조건문으로 가서 다시 포문을 실행하는데 브레이크 해주면 포문을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리턴 해주면 어떻게 될까? 리턴을 해주면 이 함수 자체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리턴을 해줘도 상관없어요. 브레이크가 아니라 리턴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끝이니까요. 더 이상 이 밑에 할 게 없으면 그냥 아예 이 함수를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해서 일단 포문을 이 뒤에 뭐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요 포문까지만 빠져나가게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어디서 호출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여기 서 있으니까 여기다가 계속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서 충돌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공하고 이 블럭들 상태를 변경해 줍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되는지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자, 잘 부셔지죠, 그쵸? 이거를 움직이기가 만만치 않네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시고. 이 폰에다 직접 깔아서 하면 조금 더 쉬울 텐데, 이걸로 하려고 그러니까 좀 더 어렵네요. 쉽지가 않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비율 때문에 아마 이게 폰이나 이 해상도에 따라서 막 다 틀릴 거예요. 움직이는 게.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해주는 거를 계속 해줍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상태는 계속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못 깨죠? 이거를 뺀다 그래도 이기나 이쪽이나 이쪽 밖에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죠. 지금 정확하게 여기 딱 떨어지니까 계속 제자리로 옵니다. 지금 이 해상도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조이스틱을 만들어 줄 겁니다. 다른 해상도에서는 또 이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게임 만들 때 중요한 게 이 해상도별로 이걸 맞춰 가지고 여백을 준다든지 그래야지 공정한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복잡하니까. 원래 그런 거를 처음에 해줘서 모든 기기에서 해상도가 다 통일되게. 자, 그럼 어떤 기기, 다른 기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거랑 비율 다른 기기에서는 이렇게, 이거는 지금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계속 되잖아요. 그런 기기에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안 움직여주면 떨어집니다. 왜? 이거보다 더 길던가 짧던가 그럴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차차 다시 알려드리고요. 그런 거 맞추는 거.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고려해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근데, 우리가, 어떤 엔진, 게임 엔진을 가지고 만들면, 언리언이라든가, 유니티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주면 이런 해상도까지 그냥 쉽게 맞춰줘요. 이렇게 만들어만 주면 알아서. 우리는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는 게 굉장히 제작하는데 더 빨리 할 수 있고 손이 덜 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럼에도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이 게임 만드는 것보다 코딩을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거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지만 이런 충돌이나 이런 거, 근데 충돌도 거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요. 여기서 영역만 지정해주면 얘들의 영역이 다 되고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 우리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실행해. 그걸로 다시 되네요. 자, 이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해주고. 오이. 아이고, 이게 느려가지고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이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은 이 조이스틱을 만들어서 좀 더 이렇게, 조금 하면은 천천히 움직이고, 이게. 천천히 움직이고, 이렇게 많이 누르면,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당기면 빨리, 그리고 살짝 당기면 천천히 움직이고, 이만큼 당기면 이 정도 속도. 그래서 어느 정도 당겼느냐에 따라서 속도 빨리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만 하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거 맞추기. 이거 아마 폰으로 해도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이걸 절대 깰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 그쵸? 죽어서 다시 시작해도 저걸 깰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부딪히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발사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어디론가 요만큼 움직여서 이쪽으로 발사하면 쭉 가서. 자, 그런 것들 작업을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조이스틱 작업을 먼저 우선 하고, 그래서 시간을 봐서 그거에서 움직여서 발사하고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더 점점 게임 같아지니까 흥미도 느끼고 그러시죠? 더 좋아지고 더 재밌는 것들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코딩을 지금 제가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제 실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고쳐 나가고, 여기에 문제 있네 그러면 확인해 나가면서 그 잘못된 곳을 찾고, 한번 강의 듣고 똑같이 해보지 말고 한번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먼저 아시는 분들은 뭐 듣기도 전에 이미 만드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일단 들었으니까 한번 그렇게 충돌됐을 때 이 크기 어디 부딪히나 그거를 한번 그려가면서 다 이렇게 해보세요. 머릿속에서 안 떠오르면 직접 그려가면서 해도 돼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게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는 사람 있고, 또 그냥 그려야지만 또 잘 되는. 근데 그런 사람, 그려야지만 잘 되는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더 빨리 잘하고, 뭐 계산이 빠른다든가, 뭐 어떤 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더 빨리 혁신적인 어떤 방안을 더 할 수 있다든가, 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뭐 그런 모든 면이 뛰어난 사람도 있겠죠. 많은 부분이 전부 다 뛰어나다 그러면 진짜 완전 뭐 신이고, 거의 신. 모든 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암기도 잘하고, 계산도 빠르고, 그리고 또 굉장히 논리적인 것도 빠르고, 뭐 그러면 그거 완전 뭐 신급의 천재죠. 완전 천재죠.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 부분으로 특화돼 좀 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근데 좀 더 부족하고 그래도 좀 느릴 뿐이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의 방식대로 하면, 머릿속에서 안 되면 직접 그려가지고 하면 돼요. 우리가 산수할 때 1 더하기 1인지 이게 머릿속에서 우리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외워진 거지, 안 외워지는 저 같은 경우는 암기를 굉장히 못하거든요. 안 외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면은 1 더하기 1은 하나 둘 2 2네 이렇게 해도 하면 돼요. 어떻게든
도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빠르고 느리고, 그래서 난 느려, 그러니까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또 빨라져요. 흥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웠는데 벌써 혼자 막 더 많은 거를 벌써 이거보다 더 뛰어난 막 그런 게임을 이것만 듣고도 만드실 수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천천히 앞에부터 다시 천천히 차근차근 빨리빨리 진행하지 마시고, 그거 이해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거든요. 저도 하는데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추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저도.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